2012년 그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의 이 공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양극화 경제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였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 건지 대체적으로 이 정부에서 보면은 대기업, 재벌, 가진 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이나 시장 구조를 누가 결정하느냐. 물론 대기업이나 이재용, 이건희, 정몽구 이런 그런 기업의 총수들이 결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소비자의 니드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거를 써놓은 것들은 제가 실수를 했던 것들. 저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30대, 40대 때 동네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그 K-팝, 그때는 K-팝이라고 안 했죠. 무슨 그런 연예인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걸 보고 우리나라 망하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망했나요? 그게 오히려 한 산업이 됐습니다. 게임에 너무 열중해가지고 온라인 게임 이런 데 열중해서 PC를 없애버리는 부모님도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한국의 IT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 어드밴티지가 온라인 게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는 1990년대 중반경에는 이 휴대전화를 어린 학생들이 너무 빨리 바꾼다. 좀 오래 갖고 있게 하자 하는 정책도 했지만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소비자들의 선택, 소비자들의 머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가 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쭉 있고 중소기업의 브랜드는 어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소비자들한테 물건 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머릿속에 자기 브랜드가 차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슨만큼 좋은 청소기를 개발했다고 그럽시다. 시장에다가 팔았을 때 다이슨 값의 3분의 1도 받기 어려울 겁니다. 다이슨 청소기 그러면 한 개가 아주 싼 것도 30만 원, 비싼 거는 6, 70만 원 할 텐데 제가 다이슨만큼 좋은 청소기라고 한들 10만 원을 쳐주려고도 잘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청소기를 개발한 기업은 최소한 삼성 정도에는 납품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기술 개발 능력이라든가 제도 능력을 가진 회사들은 많고 소비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브랜드는 적다면은 그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 조금 다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업 규제라든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머리에 기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산학협력 교수를 한 적이 있는데 꼭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브랜드가 있는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고추장 공장에 가. 그러면 싫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브랜드가 있는 고추장 공장이면은 거기 가서는 배울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 같은 거조차도 스타벅스에서 뭔가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보람이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결국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90%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브랜드 있는 중소기업은 대단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들은 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년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의 이 기업들은 전부 대재벌 기업이 합병하도록 해라. 그래서 한국 전체 일자리를 재벌 기업이 공급하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또 부작용도 엄청 클 테니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처럼 세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경제의 잠재력을 까먹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거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거가 소비자 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 해결할 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에서 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상품을 써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저절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도 보면은 중소기업 가습기 살균제를 쓴 소비자들은 실은 구제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망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살균제를 써가지고 피해가 난 소비자들도 대기업 거를 썼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써도 피해가 안 보도록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잘 해주는 거 혹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대기업을 때리고 정부가 직접 어떤 중소기업이 유망한지를 골라내려고 하는데 만일 정부 공무원 중에서 어떤 중소기업이 유망한지를 골라낼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벤처 캐피탈로 이직하는 거가 국가적으로도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갑질에 대한 것조차도 왜 갑질이 발생하느냐 보면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수는 작고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거기에서 대기업한테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기 상품을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 없어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바로 중소기업이 소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주는 거가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죠. 다음에 일자리 문제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브랜드 있는 일자리. 근데 대기업으로만 그거를 공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공급하는 전체 경제상에서의 비중은 그보다 크지만 일자리로 보면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 해 나가면은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그 경쟁의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AS를 제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보통 어떤 기업이든 이 대기업의 경우는 한 15% 내지 20%까지가 소비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기업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AS를 해주고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인 거죠. 만일 중소기업들 90%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데 노력을 해가지고 만일 대기업 정도로 이런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데다가 자기 리소스를 쓰게 되면은 일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 가까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정도의 일자리 증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골라서 지원하기보다는 바로 그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라. 어떤 기업이 좋은지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라. 다만 소비자의 선택이 간혹 실패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가 실패를 했을 때는 정부가 구제를 쉽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갖고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일자리들을 스스로 만들도록 하면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그 지원책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편리하고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 예컨대 뭐 지하철역에서 재래시장까지의 무빙웍이 있게 한다거나 재래시장에 어떤 주차시설이 있는데 그 주차시설에서 어떤 그 가게까지도 카트를 끌고 쉽게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소비자로 하여금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재래시장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든 선택하게 환경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소비자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소비자 중심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